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수업TV 형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잘 들어오고 있고, 지금 뭐, 공지에도 써놨지만은, 물론 뭐 중간중간에 비임 구간도 있지만, 주간 사연타고 또 강승부 들어오고, 물부도 뭐 올킬이 나고, 느바도 오늘 노다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는 느바까지 지금 분석이 끝난 상황이거든. 느바까지 분석이 끝나고, 저는 뭐 GTD에 의존하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작년에 안 했다고, 결과로서.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주간을 빨리 해야겠죠. 그리고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노다지 또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투표를 했는데 8명이고 반대표가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했고 그리고 또 지금 배구 같은 경우도 흘러가는 대로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농구도 뭐 LG 마인 언더라든지 뭐 KT 역배라든지 국내는 형들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할게. 먹든 안 먹든 설레발 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분석 시간대는 특히 저녁 분석 시간대는 좀 매너 좀 지켜주세요. 자기가 뭐 따로 가서 먹은 것도 있고 아니면 같이 가서 응원하는 것도 있는데 분석 시간대는 BJ가 하지 말라고 하면 분석에 집중을 하고 어차피 그거는 손에 떠난 경기들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조금 매너를 지켜줘야 오래 가지. 꼭 하지 말라는데 좋은 착한 스포드 뭐 하면은 하는 사람이 집중이 전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답해달라면 좀 대답 좀 해주고 알겠지? 저는 맞추든 잘 맞추든 못난 사람도 아니고 엄청 잘난 사람도 아니야. 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거지. 뭐 했다고 여기서 뭐 많이 맞춘다고 해서 뭐 그렇게 옷방 잡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죄인도 아니고 왜? 저는 여러분한테 빼먹을 생각이 죽어도 없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고 여러분도 분석 줄이고 필요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가도록 하고 오늘 느마 같은 경우는 짤막하게 얘기 드리면 당연히 골스하고 휴지 프랭 갔어요. 그리고 개막전이라서 무조건 오버가고 뭐 골스라서 오버가고 이렇게는 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모습도 나왔고 휴지만 연장을 안 갔으면은 올킬이 될 수 있었는데 올킬 돼도 3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먹어야 되는 부분이고 주간 같은 경우는 어제 주간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오금이 상대적으로 3마를 갈 이유는 전혀 없었죠. 그다음 KT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걱정하는 뭐 앨런슨하고 이제 김보배하고 정효군 이런 부분들이 항상 속력된다고 안 먹힌다 했죠.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제 안 막혔죠, 그죠? 왜 트윈타워에서 앨런슨도 막혔거든. 그래서 그 왜 힉스하고 그 백업 용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지? 근데 그 부분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삼성하고 하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차전이 엘레네메이션 경기니까 승패보다 어느바가 좋겠죠, 그죠? 그래 갔고 그다음에 도공도 5세트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마치다도 지금 한국 중국 반대 그다음에 은근히 쏠쏠하다. 우리 주말 같은 경우도 부천하고 전남 가서 먹었고 히로시마는 1대0으로 졌지, 그지? 히로시마는 마인도 잘하고 그다음에 아체메스도 마인 잘하다 보니까 좀 좋은 팀이죠, 그죠? 왜 동양에서 마인 그렇게 잘 가는 팀 없어 똥배. 근데 히로시마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 1대0 이겼고 울산이 이제 태업을 안 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경기고 이래가지고 500 갈고 오늘도 그만큼 형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슬 경기들이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분석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이 좀 길었긴 하지만 할 말은 해야 되니까 하도록 하고 삼성부터 경기를 분석을 해주고 오늘 채팅을 좀 많이 쳐주세요. 여러분 의견이 좀 많이 궁금한 경기들이 많거든요. 해주실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대답을 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뭐 정답을 내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대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해달라면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삼성하고 하나부터 가겠습니다. 결국 이제 엔딩을 많이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하나 엔딩으로 많이 생각이 들 거고, 삼성이 뭐 이제 뭐 괴롭히기만 할 거다. 이게 대부분 지배적인 경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가 제일 중요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요것도 약간 소백 니오넴처럼 1점차 경기로 경기 내용이 갈라지는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정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불펜에서 거의 많이 뛰었기 때문에 물론 선발이고 마무리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선수긴 하지만은 지금 삼성이 무지막지하게 패죠. 어제도 뭐 무지막지하게 지금 1차전, 2차전 유현진도 마찬가지고 뭐 김영웅이고 젊은 타자들이 지금 분위기가 정점을 찍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기준점이 9.5잖아. 오늘 가장 접근을 좋은 방식으로 가려면 뭐를 가야 되는 게 좋겠습니까?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이게 생각을 길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를 하면 된다고. 뭐를 가장 가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안 가는 게 또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경기가 그만큼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대답을 좀 해주세요, 형님들. 쌩까지 마시고. 분석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지. 저야 준비 많이 해봐도 여러분이 입번껏 안 하고 참여를 안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득을 보는 게 서로에게 득을 보는 게 없습니다. 재미만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설명도 대충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왜? 재미가 없지. 난 팔기만 하면 되니까, 형들아. 근데 여러분이 관심이 있고 질문을 하고 여러분 생각을 얘기를 하면 내가 딱 또록또록하게 더 설명해 줄 수 있잖아. 그거 하러 오는 거라고. 표 받고 가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가 올라가겠죠. 표팔이 드리비드 뭐 대전에 가든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단은 삼성의 저배당이 아무리 원테인이고 정우주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마에는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죠. 아니면은 제가 전반은 요번에 요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최근에 이제 가을 야구쯤 들어가기 전에, 그지? 아니면은 전반에 만약 배당이 그러면 삼성은 혹시나 이제 반등이나 뭐 표팔이 말고 그래도 끈질기 해서 결국 올라가지만 방장 말대로 뭐 2번 아니면 3번 괴롭힐 걸 생각이 들면 오늘은 전반을 따먹는 게 낫습니다. 후반에 풀이닝가 그래서 억지로 마인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정우주라든지 배찬승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젊은 선수고 이제 경험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한국 미래에 대표되는 선수고 포스트 문동주 밑에 또 있는 선수긴 하기 때문에 저는 9.5라는 것 자체는 물론 기준은 그게 합당하죠. 점수가 왔다 갔다 심하니까. 근데 요번 시즌에 9.5가 많이 안 나죠. 대부분이 하나도 어차피 선발 투수들이 좋으니까 7.5적인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7.5 마지막에 결정이 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뭐 삼성이 잡으면 당연히 원태인 위주로 간다면 원태인을 타격보다는 원태인의 위주로 좀 많이 가서 이닝을 많이 먹고 6이닝 가서 좀 좋긴 하잖아. NC전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더 높게 평가를 해도. 그래서 언더를 더 가거나 아니면 전반을 따먹어서 전반에 격차를 두면서 1.2점 가지고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삼성을 보면 오히려 오버적인 요소가 더 많긴 하지만 저득점이나 전반을 따먹어서 1.59를 따먹지,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하나면 이걸 물어보죠, 방장님. 하나 2.5 프렌이고 원정이고 홈마인이니까 3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그게 개꿀이라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건데 착오가 될 수도 있어.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은 저번에 NC하고 LG 경기가 있었지. 맞지? 그게 NC가 2.5고 NC가 홈에서 잘하고 그랬는데 LG가 두드려 팰 수 있다. 삼성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개꿀이라 생각해서 2.5고 1.5면 이거 당연히 무조건 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정우 주고 그 삼성이 홈에서 3만 이상 하려면 빡센데. 아니 근데 그게 되는 팀이잖아. 그지? 어제 보면은. 그지? 그래서 물론 하나 2.5 프랜승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고점, 너무 고점으로 생각해서는 너무 단순할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좋죠. 왜? 국내 야구에서 은근히 쏠쏠하게 2.5 프레는 하나라든지 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썼잖아. 그지? 근데 이제 너무 뻔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은 해보라면. 왜? 저번에 NC, LG랑 했을 때 그렇게 설명했을 때 방금 NC 풀은 2.5고 1.5대 후반대 주는데 왜 안 가십니까? NC가 거의 경기가 접전 잘했잖아. 맨날 접전이잖아. 그지? NC 정규 시즌 때. 그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삼성이 그게 가능한 부분이고, 여러 말하는 소위 말하면 그냥 오늘 경기가 삼성이 잡고 그냥 대전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 만약에 이제 뭐 여러분 장난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삼성이 또 그게 가능하잖아. 타격적인 홈런이 좋게 대부분 다 큰 타구란 말이야. 그지? 그 정우주 같은 경우도 어쨌든 선발에서 조금 뛰었긴 했지만 거의 불펜이랑 마무리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원래는 선발이었던 선수죠. 그죠? 그래서 뭐 2.5 그래도 좋죠. 물고 가는 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지? 그래서 삼성을 갈 거면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일반승 갈 거면 당연히 메리트가 없는 그런 경기고, 저득점 쪽으로 아니면은 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님들아?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하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참여를 해주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정답을 내라는 게 아니고 정답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 근데 대답을 안 해버리고 쌩까버리고 얘기를 했는데 안 해버리면 여러분도 손해고 나도 손해고 시간 늦어지고 방장 빡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 대부분 제가 설명해 주잖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경기가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하고 내하고 생각하고 그거를 교류하는 과정이 분석 방송이지 뭐 표 받고 띡 받고 힌트 얻어가고 7연승 타니까 이거는 어차피 개나 소나 모든 방송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안 중요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배팅을 짜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생각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틀리고 맞고도 중요하지만 그건 누구나 하는 거고 알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아닌 분 있어요 혹시? 대부분 방장이 얘기했던 부분 아까 삼성하고 하나 싹 얘기를 해줬잖아. 이렇게 생각한다 1번 아니면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2번. 그럼 달리 생각하는 분들은 나중에 방송 끝나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뭐 삼성을 보든 삼성을 접근하면 전반승을 가든지 언더 가는 게 맞는 거고 원태인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더 생겨서 뭐 이제 한 해 흐름을 끊고 초반에 흐름을 끊고 이게 거의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거든. 알겠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지?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간바 오사카하고 탭사 남딘이다. 뭐 꽁하노 안하노 이런 팀도 있긴 한데 지금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는 J리그 있을 때 성적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죠. 뭐 항의조 이후로 거의 이제 폭망한 수준이다가 최근에 이제 좀 서서히 올라오고 경기력이 좀 좋은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당연히 J리그는 아무리 낮은 팀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베트남 팀이라든지 당연히 소위 말해서 1%, 2%, 이게 2%는 안 주지만 2% 같은 경우도 가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간바 오사카가 3.5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지금 간바 오사카가 순위랑 상관없이 J리그 순위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2리그거든. 2리그에 있을 레벨은 아니잖아요. 마치 인천하고 수원 삼성처럼. 그래서 마인을 가야 될지 아니면 일반승은 이거 갈라고 안 쓰죠. 그죠? 그러다 도공꼬라지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간바 오사카 마인을 갈지 아니면 3.5 언더를 갈지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제가 얘기는 했죠. 여러분들은 맨날 쓸데없는 그 국내 농구 2경기 재미도 없고 열받치고 끝까지 모르는 거기 꽂혀있지 말고 시야를 두고 ESL도 배우고 쿠팡 플레이 가서 아침도 보고 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은 안 가더라. 그런 게 있네. 하면서 이제 슥슥슥 한 번씩 가봐야 돼. 아니면 맨날 그남불에 그 밥에 똥배 찾고 삼배 찾고 먹기 급급하게 누구 보여주려고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을 따고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간바 오사카 3.5 이거 둘 다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특별한 변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간바 오사카에서 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반코트도 못 올라올 거예요. 어쩌다가 이제 삐용 한번 가는 그런 공격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기에 꽂혀 있지만 이것도 쓸 수 있는 경기인 거는 명심을 해야 된다.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은근히 그 주말에도 K리그도 마찬가지고 ACL이 알짜배기거든. 마치다도 이기고 그지? 맞잖아, 그지? 그리고 조르 탁짐도 이겼잖아. 어제 경기들 대부분 맞았던데, 그지? 축구도 마찬가지고. 조르 탁짐도 거의 좋은 배당에 그거 들어왔었잖아, 그지? 똑같은 거예요. 맨날 다르다고 생각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강원하고 빗셀고베인데 당연히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나는 빗셀고베 같은 경우는입니다. 3년 전에 우리가 뭐 이니에스타도 있고 그 이니에스타 떠나서도 그 전에 좋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고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떨어지고 뭐 올라오긴 했지만은 원에 있을 이제 지금 이게 원이잖아 엘리트잖아 그지 원에 있을 수준은 당연히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도 꾸역꾸역 승이 많고 결국 K리그도 걱정이 상당히 많았긴 했지만은 변화를 많이 했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 작년에 엄청난 눈부시다 활약을 해줬죠. 양민혁부터 해가지고 그지. 그래서 올해 좀 많이 떨어지고 경기가 그럴 줄 알았더만 그런 부분 전혀 없고 그리고 일단 빗셀 자체가 지금 뭐 어제 뭐 산프레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어. 히로시마가 뭐 걸려 있는 게 많아요.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르반컵도 걸려 있고 뭐 순위도 리그에서 5등인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봤을 때 제대로 뭐 안 한 부분은 아닌데 조금 힘을 뺐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빗셀 고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는데 다득점은 나올 것이고 1점씩은 서로 뽑을 수 있는 만큼 수비력은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은근히 무승부 특히 ACL에서 왜 강원이 ACL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그죠? 거의 뭐 안 나오다시피 했는데 은근히 경기에 경험이 많은 것 같아 보이는 경기력을 강원이 한단 말이죠. 어떤 팀이랑 붙든. 그리고 지금 그나마 K리그에 자존심을 세워주는 팀이 어느 팀이야?
강원이거든. 7인가 6인가 그렇거든. 그게 1위부터 10 몇 위까지 순위가 됐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 A, B, C, D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1부터 유럽 뭐고 챔피언스 리그도 그렇게 바뀌었고 그지? 그래서 그나마 이제 K리그에 지금 자부심을 세우고 경기를 좋은 부분 보여주는 게 강원 FC이기 때문에 강원 프렌오바도 갈만한 오늘 그냥 먹거리 싸움이야. 어떻게 조합 가는 거지. 갈 거는 진짜 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경기는 몇 개고 9경기거든. 총 포함해가지고 뉴 타이페이까지 해가지고 봤을 때 진짜 곤란해서 고민이 진짜 많았어. 고민 많이 해가지고 틀이 안 바뀐 것도 있고 한 번도 그지? 그다음에 조금 바뀐 것도 있는데 진짜 조합이 그만큼 오늘 갈 게 많았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강승부 하시는 분들은 오늘 20이에요. 20 이상은 하지 마세요. 많아도 30까지예요. 제가 그 이상은 안 시켜요. 알겠죠? 항상 그런 식이었죠, 그죠? 그리고 오늘 4점 후반대, 5점 초반대 이렇게 형성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관장하고 KCC인데 이제 순위가 거의 위에가 엄청 많죠. 지금 잠깐 순위를 뭐 볼 필요는 없지만은 약간 거의 지금 A그룹, B그룹 나눠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모비스하고 SK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부분. 나머지는 생각한 그대로다. 이렇게 보여주죠. SK, 모비스, 가스, 소노 이 부분들, 그지? 잠깐만 젠카님 보내주려고. 젠카님 오늘도 한번 맞춰봅시다. 어제 중간도 들어오고 야간도 따라가셨으면 맞췄겠죠, 그죠?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장판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은 정관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토론하라 했습니다. 안 하면 여러분 경기 시간 분석 시간 늦어져요. 장판인 것 같아요. 아니면 또이또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언어바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둘 다 써야 될까요? 항상 여러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궁금하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배팅을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중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클삼님도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저랑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표만 받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듣고 있잖아요. 왜 정관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아. 원정 경기가 너무 많다. 이런 거는 제가 친다고 했어요, 안 친다고 했어요. 백투 느바도 마찬가지고. 그거 그렇게 높게 평가를 안 합니다. 여러분 하면 백투백이고 원정 경기가 많고 그게 아니고 나는 실력이 되고 백업이 있는 거 아니면 그 원정을 많이 하는 것 치고는 NC처럼 경기에 상관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홉수고 또 이런 건 분석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KCC가 그런 부분에서는 경기력이 떨어지는 거 없어. 물론 중간중간에 손호 경기처럼 뭐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저는 일단 이게 뭐 연세대 선후배 관계 경기기도 하고 근데 원정을 많이 해서는 아니지만은 이게 확실히 홈 찍먹을 하고 안 하고 차이는 좀 많이 크긴 해. 그걸 무시하고 지금 뭐 허운도 없고 이호연이도 없고 지금 뭐 최진강이가 해주고 이 어떻게 해도 꾸역꾸역 만들어가고 있거든. 웅이가 거의 주축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못하는 팀 대진이 좋은 것도 있고 손호나 이런 팀도 만났잖아, 그지? 근데 이게 우리가 공동을 많이 보다 보면 그냥 지금 5승 1패고 1위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질 때가 됐다가 아니고 근데 항상 그렇긴 해요. 왜 지금 전력체가 완전체가 아니고 특히 가드 같은 경우가 지금 진강이가 아까 옛날에 부산 KT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잘했던 부분이 있어. 백업으로 뛸 때 1.5구나 뭐 허운에 백업 뛸 때 그때 부산 KT였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물론 현대농구가 분업화가 없고 그 다음에 많이 없고 호응이 뭐 리도프로 잡아간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걱정이래. 변준영하고 박정우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가드 경기 때문에 KCC 그 전에 경기는 상관없어. DB랑 했을 때는 KCC 가고 그랬는데 그리고 주말에 또 손호 전에 또 좋다고 하긴 했었는데 져야 된다 해서 진 건 아니고 좀 그런 흐름이긴 해요. 그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정관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장판이 디펜스를 뭐 지금 옛날보다는 괜찮아. 근데 뛰어나다고 생각도 안 하고 가드진 같은 게 정웅이라든지 변준영이라든지 이 부분이 장판에 딱 그 수비에 혈을 뚫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장판이 더 많고 수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관장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 제가 처음 분석을 했을 때는 장판 역배나 프랜승을 봤어요. 그리고 당연히 언더 볼 수는 없어요.
150점 왔다리 갔다는 심하다고 하고 뭐 정관장 유도훈 감독도 은근히 뭐 전년부터 해서 끈끈한 디펜스를 하고 상시형과 다르다고는 하지만 기본 성향 자체가 뭐 지금 전성현은 복귀를 안 하겠지만은 오브라든지 김영현이 같은 경우는 에너지 레벨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죠. 그리고 제가 또 LG랑 정관장 경기 봤을 때도 속도도 그렇게 느린 편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장판도 개인 능력으로 앞서요. 여전히 팀플이 맞기는 하지만 송교창하고 허웅하고 쇼농하고 이 개인 능력으로 가가지고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옛날에 상민형이 서울 삼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도훈 감독 인천 전자랜드를 생각했을 때 물론 그때 삼성이 되게 못하긴 했지만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전자랜드 홈경기에서 삼성이 최저 득점 찍은 적도 있었고 상민형 때 그게 왜 두 감독이 엄청 그 팀에서 오래 있었던 감독이잖아 그지 그래서 왜 적은 지금 뭐 연차가 적은 감독들이 전혀 아니잖아 전 팀이라 아무리 전 팀이라 하고 상황은 조금 선수들은 달라졌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소위 말해서 선배이기도 하고 유도훈 감독이 이상민 감독 머리 쪽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건 대부분 그랬습니다. 물론 징년기도 있겠죠. 최소 득점한 것도 유도훈 해가지고 그때 이상민이 막 이거 하고 막 그때 조동현 자빠진 건 그거는 KT 경기고 그런 경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의 영향 차이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스쿼드는 장판이 더 화려해 보이지만은 정관장도 딱히 밀릴 것도 없고 특히 의외로 아무 기대가 없잖아, 그지? 중위권만 하고 뭐 그 정도까지 예상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뭐 아무래도 국가대표도 나이가 많고 전성현하고 김영현하고 김종규 35이거든. 그러니까 뭐 그 선수들이 이제 후반에 지금 초반이니까 별로 그게 티가 안 날 거잖아, 그지? 그리고 변어빈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터져버리면 못 막는 선수죠, 그죠? 뭐 내각을 보고 그다음에 킥아웃 패스하면은 오브라든지 한승희 이런 선수들도 그리고 아반도의 또 점프 그다음에 세컨 리바운드 너무 정관장 위주로 좀 얘기를 하는데 최준용이 없으면 지금 아반도도 더 날뛸 수도 있거든. 왜 점프력이 장난이 아닌 선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세컨 득점하고 이런 부분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관장이 좀 긍정적인 부분도 많고 장판이 많이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우리는 장판을 많이 갔죠, 잘 갔죠, 그죠? 저는 핸디 같은 거는 굳이 상관없다고는 보지만 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관장 승에다가 마인승에다가 오바 보면 되고 승호패 5 이런 거는 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이 뭐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돈벌이라는 그렇게 대충 하지 않겠죠, 그죠? 2.5를 안 가고 뭐 2.5를 가면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얘기하는 거 있으면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몇십 년 동안 방송을 하고 분석을 하고 개인 베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기 때문에 절대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 말이 다 맞다가 아니고 알겠지?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 또 다른 경기에 뭐 이 부분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올려놓으시면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배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고 오늘 좀 빨리빨리 해주려고 합니다. 어제 조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되거든. 그리고 분석 끝나고 더 얘기해도 되고요. 중요한 부분들. 오케이. 형님아 한 가지 경기 가지고 분석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맞다고. 맞는데 형님아. 우리가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형님. 한 가지 요소를 보고 선택할 수도 있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형님 내가 항상 얘기할 때 한 가지 요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한 가지 경기 전 경기가 중요한 경기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전체적으로 평균 에버러지 그 다음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저번에 20점에서 그럼 어떻게 해달라고 내가 그럼 안 가야 되는 부분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머지 전관장이 어떻게 했고 홈에서 경기를 어떻게 했고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전부 다 뭐 지난번에 블로킹을 3번 했고 지난 경기 중요하고 그 부분 중요한 경기일 수도 있어. 근데 그것도 분석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서 그게 반대로 봐도 합당하고 뭐 설명이 되는 거지. 저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형님? 그러면 안 가야 돼? 그 하나의 요소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형님아. 어쨌든 정관장이도 지금 2등이고 바로 밑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걸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지. 맞죠? 그게 분석이지. 음. 대답 안 하지. 원래 대답 하니까 넘어갈게. 현대캐피탈하고 손보입니다. 손보 이번 시즌 기대가 되죠. 그죠? 이제 그리고 일단 손보의 장점이자 단점이 젊은 선수가 흐름을 많이 타는 것도 있고 그게 오히려 역효과일 때도 있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경기를 뭐를 많이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뭐를 많이 생각을 하겠어. 현재 마인보다도 당연히 다득점을 생각하고 방장님 182 안 주고 183도 안 주고 어제 또 우리가 5세트 다 갔지 그지? 그러니까 임성진이고 임성진이를 제외하더라도 이제 야쿠브하고 나경복이하고 황태기하고 완전체로 컵 대회 때도 완전체로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 팀이 흐름을 타면 다 용명까지도 30 초중반이니까 비엔나고 하고 하면은 흐름 탄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현대캐피탈로 생각하시면 되고 박경민하고 허수봉하고 레오하고 그 부분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문성민 코치가 된 거고 그다음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나고야 배구팀이랑 붙었었거든. 거기서 좀 좌절하고 좀 배우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국내 경기니까 국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당연히 우승이 생각이 나고 선수 부상과 뭐 도박 이슈나 이런 것만 안 생긴다면 그리고 당연히 신호진이 왔죠. 신호진하고 바이러스 아이안하고 허수봉하고 이재현이하고 레오하고 시우타임하고 황승빈하고 이렇게 있죠. 재민호하고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부분이야. 정태준이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고 그지? 그다음 박경민 국대 리베로 이 부분이고 손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 외국인 감독 해가지고 아무도 기대를 안 했는데 경민 불패고 올해도 의정부 체육관이 뭐야 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경민 불패에서 뭐 경민 불패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경기력 자체가 눈깔이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서 비에나라든지 임성진 그다음에 이제 뭐 야쿠 이런 애들 다 증명됐고 윤서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가 되는 유망주죠, 그죠? 작년부터 서서 오는데 뭐 경기를 그렇게 많이 뛴 거 이연승 그다음 황태기 박연민 이렇게 구성되었고 박상하 같은 경우 여전히 나이 많지만은 40줄이면서 약간 호봉이랑 더불어서 박진우 박상하 뭐 신영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해주고 있죠. 우상조 같은 그렇게 활약이 뭐 맨날 해주는 선수는 아니고 그다음에 그 이다현 동생 이준영이가 또 활약이 이번 시즌 기대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당연히 오바를 볼 수밖에 없고요. 이 기준 자체는 너무 손보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보가 마냥 뭐 야쿠브하고 비엔한테 의존했다 보다는 황택이라는 선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마냥 현캐 마인을 또 그렇게 간단하게 볼 경기도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 똑같고 그냥 임성진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 선수들이 복귀를 하고 그다음 국대 가서 경을 먹고 마지막에서 이제 그 좌절이 좀 됐죠. 은근히 기대를 안 했는데 우리 한국 국가대표팀이 그 밑에서 잘했잖아요. 챌린지컵에서 잘하다가 이제 네이션컵에서 올라갈 때 거기에서 누구한테 지면서 호주였나? 지면서 이제 좌절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거는 어제 옥공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KB도 올해 우승 후보인 거 맞아요. 그동안 알고 있던 여러분이 이제 현캐하고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탄탄하고 경험도 많고 거의 우승을 해먹다 보니까 거기에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올해쯤 약간 기업은행처럼 다크호스나 당연히 될 수 있는 게 김밥이라고 생각. 김밥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오래 한 4년 정도긴 하지만 케이타 때도 좋은 성적을 거뒀죠. 물론 케이타 필두로 경기를 한 것도 맞긴 하지만 그지? 그래서 저는 현캐하고 현캐 만승을 안 갔으면 좋겠고 오바는 어제 페퍼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토태용 시절이 가장 많기는 했는데 블랑 감독이 보다는 데이터가 근데 대부분이 KB가 은근히 전력이 더 떨어진 지금보다 전력이 더 떨어졌을 때도 케이타가 가고 나서 한 2, 3년 뒤에 그래도 오바적인 부분 특히 183 토태용 있을 때가 제일 좀 많긴 했지만 토태용이 지금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서 간단하게 현캐 일반승하고 버림받다가 어디 도로공사 꼬라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현마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거니까 왜 뭐 KB 같은 경우도 이준영에다가 박상하에다가 차영석 같은 경우도 현대캐피탈 있을 때는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손보에 오면서 조금 활용도가 높아진 건 맞아요. 더 잘한다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능력치는 딱 있겠죠. 뒤에 수공 꼽고 그지? 근데 차영석이 또 국대 갔다 와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우상조 같은 경우도 또 해줄 때는 역할을 진짜 잘해주는 선수거든. 마냥 그냥 좋게 한국민은 좋게 평가하기 어렵고 한국민은 이름 때문에 KB 모태 KB라고 하지만은 발전이 없고 지 동기가 김정호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아무튼 또 젊은 분위기를 잘 타는 팀 중에 한 팀이기 때문에 또 현계가 그래 마냥 우승팀이라고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그리고 또
뭐야 서브적인 부분들도 김밥이 좋기 때문에 야쿠비라든지 비에나는 뭐 이미 검증이 된 용병이기 때문에 레오하고 어차피 비에나는 다 아는 부분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작년에 연장선이고 김밥이 이번 시즌 또 임성진이 만약 들어간다고 우승 후보는 아니고 더 이제 좀 받쳐줄 수 있는 와프주에서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안 돼. 함께 일반성도 보면 안 됩니다. 김밥 옆에서도 놀아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흐름을 장점이든 단점이든 정말 잘 타면은 어떤 팀도 안 무서운 게 또 손보라 볼 수가 있거든요. 알겠죠? 그다음 지금 배구 지금 거의 다 들어오고 있죠, 그죠? 안 들어온 경우가 없지, 그지? 추천해 준 거는, 그지? 자, 흥국하고 현건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2단이 없고 2단이 매칭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야, 뭐 선수들이 좀 부상이 많다, 그리고 기대가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안 해? 그래서 오늘 흥국 마인하고 일본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형들아, 라셈이 잘해가지고 푸에르토리코 갔다가 오랜만에 복귀해서 늘은 거는 맞긴 하지만, 먹기야 먹었지만은, 저는 그렇게 정윤주의 활약이 없고 몰빵이 심했고, 아무리 개막전이라고 했다 했지만은 1.37을 바로 받으면서, 어차피 흥국하고 현건은 형들아, 선수가 그동안 빠지든 말든 이거 엄청나게 많이 붙었던 매치잖아, 상위권 팀, 맞지? 1.37을 가면 어떤 느낌이랑 같은 거야, 형들아? 원주 TV랑 같은 느낌이야, 형들아. 맞죠? 왜? 선수들 양거신이 염자면은 나연수하고 이런 선수도 있어. 그리고 경기가 항상 김연경이 빠질 때도 있었고, 김연견이 빠질 때도 있었고, 그렇잖아, 그지? 고예림은, 여러분, 고예림은 있으면 좋죠. 고예림이 그렇게 게임 체인저야. 있는 거보다는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낫지만은. 그리고 칼이라는 선수도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기대가 되는 선수예요. 그다음에 예림이 왔고, 지민경이가 원래 이제 아마추어에 있다 다시 복귀를 했거든, 페퍼에 있다가. 그다음 정지훈, 자스티스, 그다음에 김다인이, 일단 요다가 제일 좋고, 그다음 강서우라는 선수가 기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김희진이가 온 건 알고, 김희진은 어느 정도 해주고 더 이상 높게 치긴 어렵고, 일단 김연견이 있잖아. 현건이 좋은 게 뭐야입니다. 디그랑 리시버가 상당히 좋잖아, 맞지? 그러니까 촘촘하니까 통곡의 벽이, 거기다 양거신에다가 나연수에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지금 흥국의 아포시시 보여준 거는 리베카밖에 없다고, 그지? 나머지 윤주 쪽을 가지도 않았고, 그다음 김수지의 하락은 당연히 예상. 최은지도 1순위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윤주가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돼. 그리고 피치도 지금 결정을 해서 못 나온다. 오늘도 못 나온다고. 그래서 나는 또 그냥 엄대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제 그 오바랑 그 다음에 뭐 빠진다고 해서 양거신이 빠지고, 뭐 그 다음에 또 뭐야, 뭐 고예림이 없고, 고예림은 그렇게 게임 체인저가 아니야. 근데 이슈를 끌라고 고예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오히려 이거는 김밥같이 여기나 프렌이나 오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언더보기는 내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 179하고 180 받으면 이유가 있잖아. 왜? 너무 뻔하지 않을까? 왜? 언더를 많이 생각을 안 하실 거거든, 남배들 여배들. 그리고 어제 경기를 보면은 쉽지 않겠네. 그리고 흘러가는 뭐 185 점원 나거나 그렇잖아, 185 했을 때, 그지? 언더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 이 두 팀들이 이번 시즌 재밌게 하고 상위권 가고, 아무리 뭐 기업은행하고 도로공사 올라온다고 하지만 걔네들이 전력이 엄청 올라온 게 아니고 그냥 기본 거를 지키고 좀 더 육성이 좋고, 뭐 김세빈이 더 좋고 이래서 올라온 거란 말이야.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저는 프렌이나 오바 쪽 보고 오늘 배구 경기들을 그냥 현캐 마인이나 아니면 흥국 마인 둘 중에 한 개를 다 생각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둘 다 가실 분도 있고, 아니면 두 개를 묶어서 가실 분도 있단 말이야. 여기 확률이 많이 가실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한단 말이야. 왜? ESL 모르고 잘 안 가려고 하니까, 아니면 하나 경기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저는 너무 배당이 저기 뭐 일반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인이 꼭 메리트가 엄청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바나 프렌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왜? 항상 접전이야. 그래서 형님들이 183, 180 하면 이때 선수가 지금 2, 3년째 현건 아니면 흥국 아닙니까? 그지? 김연경이 있든 없든, 그지? 근데 그거를 갑자기 한번 DB 일반선 갔을 때 우리가 손호 쫄고, 그다음 KT 어제 역배 뜨고,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 알겠지? 왜? 정윤주의 하락도 있고, 나발도 우리가 경기 중계했었잖아, 그지? LG 마이너를 제가 줬잖아. 그러면은 그렇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냥 레베카가 해주고, 정관장이 선수가 없고 세터가 없어서 끝난 부분이 거의 70% 80%거든. 원래 한 세트도 주면 안 된다, 그냥 한 세트 준 거고,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뭐가 변화가 많고, 그다음 세터 누구야, 김다솔이가 그게 좋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김다인 같은 경우는 국대 세터로서
점점 발전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이죠,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흥국 저 감독이 부임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승격을 시키고 좋은 부분도 있고 우승까지도 뭐 결승까지 간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적응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지? 김영현 가지고 볼 게 아니고 아본단자의 회의파 그 배구를 접목시키는 거하고 지금 동양식을 접근한 건 편하게 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시즌 때도 연습을 하고 연습 경기 때도 연습을 하겠지만은 빛을 발하려면 2라운드는 딱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근히 일본 배구 치고는 또 느낀 게 뭐냐면 몰빵 배구를 안 하고 나눠서 하거든. 근데 그리고 실제로 저 일본 감독이 맡았던 팀이 그렇게 몰빵을 하는 팀이 아니에요. 일본 배구 자체가.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처럼 된 건지 모르겠지만 좀 안 좋아 보이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색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냥 한국 일반생 선수 없고 뭐 양거신 안 나오고 나연수 있고 강서우 있습니다. 강서우는 여러분 눈여겨봐야 돼 선수야. 2007년생에서 엄청 우리나라 미래를 김재빈과 더불어서 가야 될 친구야. 알겠지? 그래서 오바 보고 그리고 현대건설이 디펜스가 일단 디그가 끈끈한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치지는 않을 겁니다. 피 말려가지고 맨날 미친 디그 하고 그죠. 그래갖고 흥국생명 힘 빠지고 어차피 몰빵 시키고 있잖아 지금. 아니면 오늘 정윤주 조금 기용을 해서 조금 더 정윤주 쪽을 준다고 하더라도 정윤주는 아직까지 지금 더 보여주고 이겨내고 그래야 되는 선수야. 맞지? 지금 정윤주 말고 뭐 갑자기 뭐 김수지한테 바랄까? 아니면 최은지 나이 많은 최은지는 딱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정관장부터 기름까지 보았을 때, 그지? 맞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 봅니다. 알겠지? 알겠죠? 여러분한테 뭐 인기 끌라고 역을 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맞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배당 경기를 그냥 간단하게 봐서는 너무 단순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라차부리하고 있었던 경기는 안 가도 되겠죠. 그거는 굳이 아무 선택지가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느바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느바 배당 뜨면 하고 여러분하고 7시 경기 중계 배구하고 ESL하고 다 중계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거 해도 되고요. 준비 다 끝났거든요. GT도 뭐 필요 없거든. 방금 내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럼 상하이하고 서울인데 안 가겠죠, 그죠? 상하이 하이강이든 뭐 상하이 선화든 안 가겠지, 그지? FC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항 가고 했던 경기력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지? 지금 중국 반대 결국은 지잖아, 결국은, 그지? 일본 팀이랑 붙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FC 서울이 강등권 간 건 어제 우승권 받던 팀인데 강등권 갈 울산처럼 저렇게 하진 않았고 포항한테도 아쉽게 지긴 포항이 잘해서 이긴 거고, 그지? 중국 리그 같은 경우 리그 자체가 많이 망가졌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나마 하던 게 이제 상하이 상강하고 뭐 강조 홍다인데 강조 홍다 같은 경우 이제 없어진 구단이고 그리고 뭐 옛날 같은 게 용병 가지고 이끌고 갔었는데 용병 가는 팀들은 알 나스르라든지 중동 팀들로 다 빠져버린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FC 서울은 어제 뭐 조르 탁진 같이 약간 2.3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국내 팀들이 꼭 한 골씩 꼭 먹히죠, 그죠? 울산이든 서울이든 뭐 전남이든 포항이든, 그지? 그래서 언더보기는 좋은 팀은 아니죠. FC 서울 자체가 리그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선수의 플레이어 상황들이 뭐 수비적이거나 그런 부분도 전혀 없기 때문에 언더볼 수는 없습니다. 변수가 만약에 터진다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ES를 볼 건데, ES는 방장 전적으로 방장 쪽에 설명을 잘 들어주셔야겠죠.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어차피 아는 거,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깊이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또 설명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B리그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햄들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LG의 11월 달이, 그 뭔가 원정도 많고 힘들어. 그 다음에 일정도 빡세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LG가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가는 것도 잘 보죠. 이거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LG가 ESL 처음인 것도 처음이지만 일정이 다 원정 경기고 그리고 또 뭐고 이동하기 불편한 뭐 원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고 거의 하루 쉬고 이렇게 경기를 가야 돼요. 그래도 뭐 협회나 ESL에서 배려를 좀 해준 편이긴 해. 그래서 월요일 경기하고 토요일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월요일 LG 하고 나서 토요일에 경기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런 걸 다 생각을 하시고 체크도 하고 ESL 다 그 뜨잖아, 힘들아. 거기 어디야?
KBL 홈페이지야, 그지? 그걸 보고 결정하시면 되고 B리그를 보는 사람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물론 여러분 ESL에서는 보겠지만은, 그지?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Q 골드킹스고 메랄코 볼츠 같은 경우는 저번에 장판한테도 뭐 이제 허웅이 3점 넣어가지고 부산에서 지고 뭐 그런 팀이야. 근데 현재로 봤을 때는 자존심이긴 하죠. 필리핀도 농구에 미친 나라고 UQ 골든킹스도 당연히 우승팀이고 옛날 타마에도 있었던 팀이고 그다음 야쿠자 감독 있고 막 그랬던 팀이죠. 그리고 좋은 선수 뭐 그 뭐고 잭쿨리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거의 라거나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UQ 골드킹스라 볼 수가 있는데 UQ 골드킹스가 이번 시즌에는 일단은 뭐 그렇게 장에 치고 나가는 모습들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빅노우라든지 이 선수도 있죠. 이 잭쿨리와 커크는 그냥 무적이에요. 아시아 리그에서도 무적인 부분들이야. 먹혀요. 왜? 여기 재계약을 했을 때 당연히 국내 팀들도 접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팀들이라든지 중국의 상위 리그 이 팀들 있죠. 그래서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 팀들이 뽑았다는 걸 먹히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먹히고 실제로 먹히는 부분들이 ESL 경기를 보면 나왔어요. 그리고 첫 경기 때는 지금 일본 팀들이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조금 어렵게 진 부분이 있거든요. ESL 지금 둘째 주잖아, 그지? 그리고 리그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이제 한 몇 달 지나가지고 이제 그 유로 챔스 농구처럼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이기고 지고를 결정을 하거든. 어찌됐든가 메라코 볼츠 같은 게 필리핀 농구는 개인 능력, 개인기 플레이가 상당히 심하고 그 다음에 조직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뭐 메라코라든지 뭐 트로판 기가라든지 뭐 NEKT라든지 뭐 그런 NEXT라든지 이런 팀들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5.5를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정규 시즌 보면은 이제 유크 골드 킹스답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지만 조직력도 그 야쿠자 감독 그대로 가면서 그리고 거의 약간 이런 팀이야. 이게 섬팀이잖아, 그지? 거의 농구에 거의 뭐 팬들도 마찬가지고 농구에 진심이고 농구에 뭐 투자도 많이 하고 뭐 또 이군 클럽하우스도 최초로 또 B리그에서 시도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겨드랑이가 아니고요. 이 젊은 선수도 있죠. 젊은 선수들이 유망주가 UQ 골드 킹스에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무리 개인 능력하고 뭐 외국인이 어차피 UQ 골드 킹스 그리고 ESL에는 뭐야 용병이 보유가 그게 상관이 없거든.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팀들도 2명 쓸 수 있거든. 옛날에 2명 농구하고 2명 외국인 했을 때 시절로. 그래서 저는 이거 UQ 골드 킹스는 5.5 주고 7.5 줘도 갈라 했었고 그다음 여러분 UQ 골드 킹스 처음 배팅 안 하고 배팅 해본 적 있잖아. 우리나라 붙어서 해본 적 있잖아. 그지? 그래서 참 끈끈한 팀이고 내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필리핀 국가대표 팀이면 모르겠지만은 필리핀 클럽 팀들은 지금 뭐 약간 하향세거나 아니면 개인 능력 위주거나 수비를 안 하는 팀입니다. 저기 10분인가 하거든. 옛날에 12분 했었는데. 그래서 언더 볼 수는 없는 팀이고 이 팀도 일본 농구가 힘들어. 그렇게 점수가 엄청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 엄청 못하다 보니까 한국보다 80점, 70점, 90점까지도 나와주는 부분이 있긴 한 팀이겠지만 근데 서로 어차피 수비 안 돼. 수비가 나은 거는 UQ 골드킹스 쪽은 낫고 하여튼 잭쿨리하고 이 커크의 조합이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그다음 젊은 선수들이 알짜배기들이 무럭무럭 전 포지션 가드부터 4번, 5번까지 좋기 때문에 저는 보잖아요. 리그 지금 한참 보고 있거든. 내가 결자 다 해가지고 이거를 막 오늘 어제 준비해가지고 그게 되겠냐 말이야. 그리고 빅노우라는 선수도 간다 만다 시즌 중반에 또 콜이 들어와서 잘하다 보니까 게임 약간 헤인즈처럼 게임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좀 잘해주는 선수거든. 3번 아니면 4번 이쪽 스몰 포드 아니면 파워 포드 둘 다 능해요. 키는 길쭉길쭉하고 그렇게 4번형 같이 뚱뚱한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딱 뭐 약간 헤인즈 같이 좀 영리하게 농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메랄코보단 UQ 골드킹스 경기력을 봤을 때 둘 다 보긴 보지 배팅이 안 돼도 왜 저는 이거 언젠간 들어올 거라 생각 어차피 방장은 배팅 때문에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요. 알겠지? 항상 증명했죠. 트로판 기가도 풀앤하고 그다음에 뭐야 또 뭐 있냐 SK도 배팅 안 될 때 3.5 해가 들어왔잖아. 그 첫 경기 때는 안 들어왔었잖아, 그지? 푸보나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마이너 오버 A 장훈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필리핀 팀들은 대체적으로 기준점이 우리는 배팅이 안 되지만 170점대, 110점대 후반으로 형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리그 그 배팅이 되면은 라스 보면 떠 있죠. 200점 아니면 180점. 못해도 180점은 뜹니다. 알겠지?
그리고 수비 농구하고 이런 스타일 자체가 아니고 공격 살리고 개인 뭐 그 아이솔레이션 살리고 그런 거라서 저는 마이너 오버 보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츠노미하고 서울 SK잖아. 이게 왜 받았냐면 그 SK 못하고 반등만 이뤄내긴 했지. 우츠노미아는 거의 90에 100에 탑을 찍는 팀입니다. 늙은이 영감쟁이 그대로 있거든. 이 영감쟁이가 약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포지션이 딱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딱 조성민 역할을 해주고 있어. 베테랑 이 타와 유타 B리그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 엄청 뛰어난 선수는 아니야. 근데 이 선수가 있고 없고 가드 리딩을 봐주고 안 봐주고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 일단 자체가 뉴빌이라든지 개빈 워더즈 다 기본치는 칩니다. 일본 농구 자체는 모든 선수들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15점이면은 자기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들이 특히 4번, 5번 자리에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SK가 대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스크가 지금 국내 농구에서 못하고 있잖아. 작년이나 재작년에 지금 단골팀 아니야. SK가 지금 ESL 들어간 팀. 그래서 9점을 줬는데 저는 그냥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도 좋고 바꿔서 원희도 맞고 하겠죠. 근데 원희를 막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게 농구가 잘못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기고 마냥 SK가 처지지는 않잖아. 좋을 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왜 김낙현이라든지 뭐든지 받쳐줘야 되거든. 그리고 어떻게 봐서는, 왜냐면 지금 스크 자체가 KBL에서 일정이 그래도 상당히 그나마 LG보다 여유로운 게 저는 스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밀원이 봐서 10점 들어가냐 아니야 뻔할 거야. 그거밖에 없어. 새로운 거 뭐 김태훈이 나오고 뭐 김영민이 커도 아직 국제적인 부분에서 경험을 많이 먹어야 돼. 이제 올라오기 선수지. D리그에서 여포를 하고 일부 왔을 때는 별로 득점 못했잖아, 그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들이 다 파울아웃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 못 막아요. 이 덩치에. 물론 코피 코번도 지금 히로시마 가 있고, 그다음 옛날에 그 뚱떼 있다 했죠. 조슈아인가 있다고 했잖아. 그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특이한 케이스고 잘 없어요. 이렇게 덩치 있으면서 롱도 던지고 3점 던지면서 가는 부분 없어요. 뻔하고 그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리고 실력 차이가 나는 것도 맞고, 우츠노미야 같은 경우도 그 요크 골드킹스만큼이나 지금 좋은 팀이거든. 이 유일하게 약간 이제 기업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이 우츠노미야는 사람이 있어. 여자 사장이 있어. 여기도 유크 골드킹스만큼이나 농구의 진심인 부분이. 그다음에 엔도 유도하고 지금 오가 아치아가 리그에서 진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맞긴 한데, 그래서 모든 게 다 이해가 돼. 9.5도 주고 기준점이 크고, 아무리 스크가 그리고 국농에서 기준점이 낮고 해도, 근데 형들 ESL만 들어가면은 이 인간들이 국내 팀들이 잘 하더라 이가. 지고 이거 떠나 송영진만 제외하고. 맞아. KT도 갔잖아 힘들아. 맞잖아. 타우 위안이라든지, 그치? 여러분이 뭐 배팅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점수가 많이 나더라 이가. 국내만 오면 기준점 맞추고 시간 보고 하더라, 그치? 그래서 저는 언더 볼 수는 없고, 이거는 낮고 이렇게 받을만 하지만은, 그리고 나머지 다 좋은 부분 뭐 뉴비라고 뭐 케빈 워드즈 이런 4번 5번 한두 명이 아니야. 이게 뭐 저는 선수가 없어. 저스틴 하퍼도 마찬가지고 내가 경기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스크 5.5 9.5는 기준점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 10점 한쪽 들어가냐 마냐의 경기이기 때문에 원희가 너무 뻔하긴 하지만, 원희가 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지금 뭐 김탁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지환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지환이는 국대에서 뭐 정성호랑 더불어서 뭐 그게 기대가 없잖아, 그지? 하락도 없었고 오지환 뽑아갔을 때, 그지?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밀어붙이고 할 거야. 근데 이게 덩치도 있고 다 하지만 기술도 좋고 3점이고 안 겪어본 상대도 있고, 대부분은 안 겪어봤죠 원희를. 그렇기 때문에 이 강팀이고 다 맞다 9점보도 맞고 할 수도 있어. 마냥 하다고 방향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현재 실력은 SK가 그렇게 받는 게 맞아요. 알겠지? 근데 배팅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플레이는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언더는 일단 못 봅니다. 우츠노미야 같은 경우 90점 100점 거의 뭐, 그러니까 일본의 골스 같은 느낌을 보면 되거든. 유큐 골드킹스가 있고, 그다음 우츠노미하고, 그다음 하는 게 이제 엘버트 도쿄, 그다음 히로시마 이런 팀들, 그다음 지바 제츠, 토가시 유키가 있는 그 팀이라 보시면 되거든. 그쪽이 이제 상위권이고 좀 농구를 하는 팀이라 보시면 되거든. 그다음에 시부야 뭐 이런 팀이거든. 소량기님 알겠지?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아. 이거 하면 주말에 경기 많고 하니까. 중계됩니다. 중계 보라 했죠. 됐고요. 잠깐 K님 보내드리고 잠깐만. 그다음 마지막 경기 하도록 할게요. 당연히 질문이 없겠죠. 왜? 방장이 거의 독보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뉴 타이페이 같은 경우 오늘 경기를 하고
창원으로 갑니다. 30일 날 LG랑 하거든요. 이거는 알버트 도쿄 가야 돼요. 뭐 제레민 린레, 제레민 동생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고 난 동배를 받았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돼. 육큐 골드킥스처럼 물론 뭐 1주차 때 개판이긴 해서 다 졌어. 일본 팀이 진다는 것 자체가 뭐 프레는 못하고 할 수도 있다고는 보지만 아무리 첫 경기만지만 다 졌긴 했지만은 일단 뭐 린 형제들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일단 수준 자체가 대만 리그 SBL 자체가 높지가 않습니다. 옛날 뭐 KCC에 로이킨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코로나 시절 때 뭐 대만 농구 잠깐 들어오려고 하고 뭐 그런 부분 있지만 결국은 측정이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대만 야구도 들어올랬었잖아. 코로나 시절에 오래 베팅하고 숲TV를 오래 보신 분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지? 그리고 이동 거리도 상당히 많고 리그 같은 경우는 지금 저득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고 엘버트 도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용병도 잘 뽑아오고 그다음 기아도 잘 시키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잠깐 선수를 한번 여러분이 인지를 할 필요가 있거든. 아무래도 잘 모르시는 거니까. 세비안 사이즈가 어떤 느낌이냐면들아 약간 해먼즈 같은 스타일이에요. 다재다능합니다. 리바운드도 잘 잡고 어시스트도 높고 그런 부분들이고 뭐 점수가 엄청 타이를 찍고 이런 팀은 아니긴 해. 근데 스티브 자크가 잭쿨리 같이 인사이드 약간 마리에 같이 이 장악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야. 그럼 뉴 타이페이는 방장이 뭐고 장점을 얘기를 안 해준다. 장점 많이 없어. 포스터는 여러 번 아는 선수야. 어디 썼지? DB에 쓰던 선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그 아까 어떤 팀이고, 아까 우츠노미야처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이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는 팀은 그 일본의 유망주도 있죠. 포텐 터뜨릴 수 있는 선수들 여기들이 다 요 팀들에 다 있다 이 말이야. 소위 말하는 몰빵이 집중이 되어 있다. 나머지는 외국인 갖고 몰고 살고 외국인이 잘 데리고 와서 거의 외국인이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오쿠라 고타 같은 친구가 토가시 유키에 이어서 일본의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유망주거든. 엄청 유망주. 그리고 요새 28점씩 27점씩 이렇게 넣은 부분들도 있어. 상위팀 상대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뉴타이페이 같은 경우 작년보다 전력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고 에버트 도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옛날 뭐 닉 파즈키스도 있었고 그지 일본 뭐 국대를 하는 그런 선수고 기본적으로 괜찮은 선수들과 용병도 키워내고 용병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뭐 자국 선수도 좋은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끈끈하고 조직력이 약간 농구를 농구같이 좀 한다 이런 팀이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부야하고 이제 도쿄 더비이긴 한데 그냥 거의 이제 서울 삼성하고 서울 SK 같은 느낌이야. 도쿄가 시부야보다 훨씬 잘하고 도쿄 압도적으로 거의 이기거든요. 20점씩 바르고 라이벌인데도 최근에도 그런 도쿄 더비가 형성이 된 적이 있었고 알겠지? 그래서 저는 에버 도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5 받아도 되고 물론 결과가 안 좋으면 방장님 아닌데요 하면 안 돼요. 원래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뭘 아는데 보도 안 하고 모르면서 알겠지? 안다고 많이 맞추는 건 아니고 옷방 잡는 게 아니고 여기 뭐 보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용병만 얘기하고 아니면 얘기를 못 하죠. 당연히 왜 기계니까 국농 5개하고 잘난 일 많이 하니까 그지? 내가 맞은 적도 있고 틀린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설명의 깊이는 난 다다닥 얘기해 주잖아. 그지? 그래서 LG 11월 달에 형들아 그 일정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노란 색깔 쳐져 있거든. 이걸 보시고 이상하다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일정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11월 중순에 다 계획을 가지고 가야 돼. 우리가 오늘 먹고 죽고 이렇게 가지면 우리는 배팅을 길게 하고 할 사람들이니까 마치 내 방송 오는 사람도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어야 돼.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하면 안 돼. 먹어도 들어와도 알겠지? 편파 띡 하고 이거 하는 게 아니고 배워가고 공부하고 질문하고 해야 된다고. 그거 해야 된다고. 안 하니까 전부 다 맨날 하는 부분이지. 그거 해야 돼요. 싫지만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11월 달 같은 중순 같은 경우는 부산에 알짜 배기들이 좀 많을 거예요. 내가 찾아보니까 15일에 장판 경기 홈 경기를 오랜만에 하고 16일에 썸에 개막을 하거든. 그 다음 날. 그래서 그 전주가 이제 부산 옥금이 강서체육관 첫 경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 주에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LG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11월 달이 잘 넘어가야 LG가 우승됐건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부분들. 실력으로서는 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고 부상도 없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LG에 조금 지금 11월 달이 가시밭길이다.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정이든 경기도 너무 많고
그 다음 11월 중순에 부산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썸이든 장판이든 오금이든 그게 11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전국체전 내일 되면 끝나긴 하지만 일정은 그렇게 짜놨어요. 11월 중순으로. 그래서 그때 아마 노다지고 방정이 거의 토요일 일요일 갔다가 그 전주도 가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좋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오금하고 장판하고 썸이 좋을 것이다. 개막전에서 무조건 이긴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좋게 보고 있다. 물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을 해라고. 제가 항상 미리미리 얘기죠. 오버가 많이 뜰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억을 해주면 방장이 11월 달 뭐 대충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란 말이지. 오케이? 저 뭐 그날 살고 이런 걸 안 좋아하잖아. 그치? 이거 들어와야 되고 경기 많으니까 배구도 들어와야 되고 알겠지? 그리고 여러 많은 팀도 있고 아예 모르는 팀은 아니고 알겠지? 이연중 경기 이런 거 들어오면 또 나가사키 마이애미 배팅하고 이러면 되니까 알겠지? 거의 외국인 위주로 리그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뛰어요. 와타나베는 딴 팀에 있어요. 여기 지금 ESL에 안 들어옵니다. 요번에 됐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